사만시브 보겠습니다. 얘들아, 어벤져스? 그거 왜 보냐? 응? 그거 막 짱짱 센 아저씨 아줌마 나와가지고 막 싸운다고. 누구랑? 보라색 턱돌이 아저씨랑 막 싸우잖아. 짱짱 센 덩어리 턱돌이 아저씨가 막 그냥 핑거 스냅인지 뭔지 하니까 그냥 반갈죽 되잖아요. 야, 그거 싱거워가지고 그냥 그뭐 10명이나 나오냐? 뭐 캡틴 아메리카? 야, 캡틴 코리아 김유신 장군 모르냐? 든든하게. 야, 지금 사만시뷰 국밥 말아먹지. 사만시뷰 몇 명 나오는지 알아? 진짜 많이 나와. 사만시뷰. 야, 근데 이게 진짜 재밌어서 그래. 진짜 재밌어. 작가가 얼마나 환상적으로 썼는지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환상적으로 썼나? 한번 봐봐. 이 순절, 그리고 수절, 이 의미가 차이가 있거든? 수절은 뭐냐면, 장기전에서 이 장기가 딱 죽기 전에, 여보, 맥 좀 짚어봐. 나 죽는다고? 여보, 걔가 하지 마. 이러잖아. 그게 수절이야. 근데 순절은, 여보, 맥 좀 짚어봐. 나 죽는다고? 너도 죽어. 이게 순절이야. 그러니까 이 순절이라는 것의 의미가 사실 여성한테는 굉장한 폭력인 거잖아. 그런 폭력에 반기를 들었다. 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폭력에 대한 반기입니다. 그리고 김소행이라는 이 작가 자체가 너무나도 인생이 불우해. 왜냐면 진짜 있었던 여인 향랑에 대한 이야기를 김소행이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가미해서 풀어서 쓴 건데, 이 향랑 고사 자체를 먼저 들어봐. 향랑은 실제 있었던 인물이에요. 1702년에. 근데 인생이 너무 기구해. 이 팔자가 너무 안 좋아. 이 향랑이는 어렸을 때 계모가 엄청 괴롭혔어요. 얘가 뭔 신데렐라라도 됐으면 왕자님이 데려갔을 텐데 신데렐라가 되지 못해서 임칠봉이라는 애가 데려갑니다. 임칠봉이 봐봐. 이 임칠봉이가 엄청 괴롭혀. 막 때리고 구박하고 근데 막 자긴 바람 피고 다니고 외도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살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집으로 도망와요. 근데 이 집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 어디 들어와? 이러면서 막 얘를 다 내쫓아내. 얘가 갈 데가 없으니까 숙부네 집에 가. 근데 숙부가 안 받아줘. 숙부가 걔가 하나 해 이거사 이런 식으로 밀어내. 근데 얘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는지 알아? 이 집 친정집으로 안 가. 다시 임칠봉네 집으로 가.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거기로 가.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는 그냥 너무 힘들잖아요. 이 집에서도 안 받아줘. 안 받아주니까 나와서 떠돌아다니다가 웬 호숫가, 오태지라는 호숫가에서 막 밤새 앉아서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을 하다가 막 글을 썼어요. 글을 써가지고는 그 다음날 새벽에 나물 캐러 올라오는 아이한테 글을 전달하고는 그대로 연못에 투신했어. 애는 뭔 잘못이야, 근데 어쨌든 그 글의 내용이 뭐였냐면 산유화란 제목인데, 땅은 넓고 하늘은 넓고 넓은데 이 내 한 몸이 갈 곳이 없구나. 만경창파의 구경가세. 만경창파는 파도잖아. 구경가세. 물고기 뱃속에 장사 지내세. 그럼 이게 뭐야?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산유화라는 그 실제 노래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그렇게 많이 불렸대. 그리고 이게 조정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야.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숙종 임금이 감동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천한 농민이 이렇게 열녀가 있을 수가 한 거야. 그래가지고는 1704년에 열녀문을 세워줬어요. 그리고 나서 4대 부고가 난리가 난 거야. 어떻게 이렇게 농민이 이렇게 천한 기집애가 어떻게 이렇게 열녀가 있을 수가. 열녀 무새들. 그치? 근데 김소행만이 유일하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열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가치가 있는 거고. 그 내용이 뭔지 봐봐. 김소행은 불우한 삶을 살았어요. 그 스스로도. 왜냐면 서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벼슬에 제한이 있었거든. 홍길동인 거죠. 그런데 알고 있는 지식은 너무 많고 너무 해박해. 실제로 이 사만시부가 발표되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이게 한문 소설이다 보니까 누구까지 읽을 수 있어? 중국인까지 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런 천재가 다 있나 싶은 그런 소설이었던 거야. 근데 정작 벼슬은 못했지. 그러니까 김소행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불우하다 보니까 수염난 아저씨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이 세계에서는 다른 존재로 살고 싶은 거야. 이 세계에서는 뭐가 되면 좋을까? 장군? 그거는 좀 그래. 이왕이면 예쁜 미소녀나 될래.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예쁜 미소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예쁜 미소녀로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세계관의 최강자가 되면 어떨까? 그러면 모두가 나를 사랑하고 모두가 나를 떠받들어주고 온 세상이 나 위주로 굴러가는 이 세상. 나는 미소녀로 살아갈래 라고 하는 거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 행복한 삶을 그려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잘 들어봐. 이 앞장면의 줄거리를 보시면 우리가 방금 전에 들었던 향랑고사가 거의 녹아들어 있어요. 이 향랑이는 서쪽 남자랑 결혼할까 동쪽 남자랑 결혼할까 자기가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 근데 본인 스스로는 누구랑 결혼하고 싶었냐면 좀 가난하긴 하지만 청렴하고 청빈하고 고결한 뜻을 갖고 있는 선비 효렴과 결혼하고 싶었어. 근데 향랑은 부모의 뜻에 맞게 서쪽 집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여기가 더 부자였거든. 근데 향랑이가 그 실제 삶과 굉장히 비슷하게 구박을 받습니다. 모질게 구박을 받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그냥 매일마다 패고 막 외도하고 집에 와서 주정 부리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힘들잖아. 힘들어가지고는 친정에 돌아와요. 친정에 돌아오는데 도망오는데 이 제가하라고 떠미는 거야. 다른 집에 시집가라고. 다른 집에 시집가라고 떠미니까 향랑이가 똑같이 두 지아비를 섬길 수 없다고 연못에 투신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향랑이는 사실은 뭐였냐면 천상계의 존재였어요. 천상계의 폐향옥녀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 개수나무 향 가지를 품고 다녔다고 해서 폐향옥녀였는데 그런 존재가 이렇게 적강하다 보니까 다시 올라가서 뭐가 되겠어? 선녀가 돼. 근데 사실 이루지 못한 사랑이 있었지? 그치? 이루지 못한 사랑이 있었어. 효렴. 그쵸? 그래서 효렴과 이루지 못한 사랑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겠어? 효렴이는 사실 이 죽음이 너무 슬펐어. 향랑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 그래서 향랑이 죽음에 대해서 애도문을 막 쓰고 그랬단 말이야. 울고 있는데 향랑이가 효렴의 꿈에 나타나요. 효렴아, 걱정하지 마. 나 너랑 결혼할 거야. 너 귀신이잖아. 귀신이잖아. 얘들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지금 이거 되게 이상한 일인 거 알아? 왜냐면 귀신의 존재가 열렬합시고 있는 존재가 귀신이 돼가지고는 나타나서 남자한테 청혼하고 있어요. 무슨 정혼을 이 정상적으로 부모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 통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직접 내려가지고는 너 나랑 결혼해 이런 식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사대부가에서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고요. 논란이 엄청나게 그냥 커질 만한 일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논란을 좀 잠재울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 지금 누구 때문에 문제야? 만약에 얘가 결혼한 적이 없으면 괜찮겠지만 결혼한 적이 있잖아. 전 남편. 그죠? 이 전 남편 문제를 일단 처리해야 되고요. 또 사대부들이 아무리 뭐라고 지들이 아무리 짓거려도 누가? 이들이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경전 속 성인들이 얘 괜찮다고 하면 되잖아.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전 남편 문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들어봐. 이 전 남편은 집안 대대로 못 됐어. 그래서 시어머니도 못 됐어. 시어머니가 요 집안 종을 뭐 그릇을 깨졌다고, 그릇을 깨트렸다고 쥐잡듯이 잡다가 패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패서 죽이니까 그것 때문에 요 남편, 전 남편까지도 연루가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어. 근데 갑자기 향랑이가 요 수령한테 나타나. 선녀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저 수령님 잘 들으세요. 수령님 아들이 참 예쁘더라. 이런 아들 건드리면 좀 그렇잖아. 근데 아드님 두 분인지 어떻게 알아, 그지? 두 분이 사실은 오늘까지가 수명이 다 했어요. 근데 내가 조금 더 늘려줄 테니까 얘 풀어주는 거 어때요? 이렇게 딜을 한 거야. 야, 쟤 대단합니다. 지금 이게 설득의 기술이 뭘 인질로 잡아야 될지 정확히 아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풀어주게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전 남편이 그땐 그렇게 괴롭혔는데 향랑이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이제 너의 그 사당을 세워줄게 막 이러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손에 탁 뿌리치면서 됐어. 살아생전에 살아지. 이제 부부간의 정은 여기까지가 끝이요. 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거 자체가 전 남편과의 깔끔한 마무리인 겁니다. 지금 할 일 다 한 거잖아.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으로서 자기가 이제는 더 우위에 있는 거죠. 어디 얘한테 정절을 놓네. 그지?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이 여자 하나 결혼시키겠다고 천상계 회의가 열려요. 사실 이거 누구의 주재하에 열려야 되는 회의야? 그렇지. 옥황상제.
그 옥황상제한테 가서 어떻게 딜을 했냐면 자기가 지금 효렴이 때문에 다시 살아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자기 셀프 브랜딩. 여러분 이렇게 자기 PR, 자기 브랜딩 하는 게 사실 진짜 중요하거든. 그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열녀관이 생긴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까지 그 구시대의 이데올로기적인 열녀관은 뭐예요? 이 남자 하나 때문에 순절하고 수절하고 요 남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잖아. 근데 이 향랑이가 제시한 새로운 열녀관은 그럼 뭐인 거야? 지금 누구를 찾으러 가겠다는 거야? 내 진정한 사랑을 찾으러 가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생과 사를 넘나들면서까지 수고해야 되는 진정한 사랑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열녀관을 제시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옥황상제한테 그게 먹혔어.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그래 가 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 모습 그대로 가면 안 돼요. 제가 동쪽 남자랑 결혼했다가 서쪽 남자랑 결혼했다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거든. 그러면 다른 몸으로 가라 해가지고 허락을 해줬어. 근데 옥황상제가 그렇게 허락을 해줬는데 요 다른 천상계에 있는 모든 성인들이 막 누구는 뭐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뭐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누구는 뭐라 할 수 있고 이건 아니다. 야 좀 그렇다 얘기할 수도 있고 토론을 벌여요. 토론에 막 서로 싸우고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교, 불교, 도교 그 묵자까지 그냥 웬만한 성인들은 다 나와서 그냥 숟가락 얹어서 다 한마디씩 한다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누구 한마디면 평정이 될까? 이게 무슨 뭐 다수결 체제가 있어서 손 들어봐 손 하는 것도 아니고 투표하자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한마디면 정리가 될까? 공자 그렇지. 공자 한마디면 싹 정리가 돼요. 공자가 다 듣더니 또 맨 마지막에 말해야지 그지? 이거는 예에 어긋나지 아니하오. 예에 어긋나지 아니하니까 이 여자는 음란하지 않아요. 보냅시다. 그래서 여자가 내려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향랑이가 그 새로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야 되니까 새로운 사람의 몸으로 또 그냥 정상적으로 태어나면 좀 그렇죠? 옆구리에서 태어나요. 옆구리에서 이렇게 탁 태어나는데 이 옆구리에서 태어나가지고는 이 갓난 애기잖아. 이 갓난 애기니까 당연히 효림 입장에서는 아쉽죠. 언제 키워? 언제 키워서 내가 데리고 살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물 주면 자라는 콩나물처럼 쑥쑥쑥 자라가지고는 몇 개월 만에 향랑이가 됩니다. 그래서 향랑이가 이렇게 돼. 그래서 예쁜 향랑이가 돼가지고는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천상계 회를 거쳐서 인간계 환생을 하는데 자 원래는 혼주가 필요해. 그러니까 사실 신랑과 신부랑 둘이만 손 맞잡고 하는 게 결혼이 아니거든.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야. 그래서 향랑이는 천상계의 존재인 후토 부인이 혼주를 맡아서 해주시고요. 여기 지상계에 누가 급이 맞을까? 제일 장군, 대장군에 해당하는 그렇지 김유신이 다 괜찮겠다. 해가지고는 신라의 최고 장군 김유신 장군이 이제 효렴이의 혼주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천상계 존재가 가가지고 젊은 장군이 와서 김유신한테 특이한데 이거 진짜 용모가 장난 아닌데 천상계 존재인데 당신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군요. 저 지금 옥황상제께서 말씀하시길 향랑이 혼사 주관하라고 하십니다. 네가. 그래서 김유신이 하게 돼요. 그래서 김유신, 야 유신아 너 1, 2천가에 1000칸의 넓은 집 지어서 거기다가 이제 홀에 치르게 다 세팅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김유신이 뭐가 되냐면 웨딩홀, 홀 매니저가 되는 거야. 지배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웨딩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어서 하게 되겠죠. 김유신은 이미 향랑의 원통이 죽어서 덕이 있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 이 사람이 얼마나 열녀였는지.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왕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그 왕은 사실 그 1, 2천 가에 열녀문 지어줬거든. 그래서 허무맹랑한 일이지만 김유신 뜻에 반대하지 않고요. 야 내가 근데 저번에 열녀문 지어줬거든? 근데 그거 지어줬는데 어느 정도길래 그래? 어느 정도길래 지금 옥황상제가 나섰어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 얘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윽고 술을 내고 얘들아 이 중간에 너무 많은 것들이 중략으로 생략이 됐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 그 중간에 천상회의라는 게 있었잖아. 근데 이 혼인의 성사되기까지도 이게 장난 아닌 고난이 있어요. 왜냐면 이 소식을 누가 듣냐? 당연히 천상계에서는 다 이제 아는 사실이잖아. 천상계에서 보냈으니까. 그리고 천상계에서도 이제 잔치 준비하고 있잖아. 왜냐면 이제 신부 측이거든. 신부 측에 이제 하객이 많겠죠?
근데 불청객이 있어. 원래 그러잖아. 이 결혼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런 거를 그 우리나라 결혼식에서는 안 해요. 근데 미국 결혼식 그런 거 보면은 이 결혼 반대하는 사람 손 들라고 막 하잖아. 그래서 그때 재밌는 짤 같은 거 보면 그때 저 남편이 갑자기 총 들고 막 그러잖아요. 재밌게 하려고. 그치? 그런 것처럼 이 결혼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으니 그것은 마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계와 마귀가 싸워요. 얘들아. 토르 왜 보냐? 토르? 아스가르드? 그거 왜 보냐? 야, 그 토르가 그냥 뭐야 그거 막 그냥 그 돌덩이 망치 저 던지면은 그냥 다 되는 거 아니야. 저 던지고 받고 저 던지고 받고 로키 배신 할까 말까 하고 그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 천개와 마계의 싸움은 스케일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마계의 존재 그러니까 K-팝 데몬 헌터스 보셨나? 야, 그 캐대헌에서 제일 센 그 불덩이, 그 이병헌 아저씨가 녹음한 그 불덩이, 그거 뭐예요? 귀마죠. 귀마왕. 그 귀마왕이 나서는 거야. 어찌 인간이 이런 결혼을 할 수가 있어. 죽은 사람이 환생해서 부활해서 결혼한다 얘기는 내가 듣지를 못했는데, 이거는 내가 어디 한번 난장판을 쳐볼까? 해가지고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귀마왕도 있고요. 또 누구 있냐면 귀마왕의 부인이 있거든? 이 귀마왕의 부인도 장난 아니야. 그래서 어떤 전투씬이냐면 이 귀마개가 있고요. 마개가 있고요. 이 마개 상대하는 세력은 사실 천상계의 그냥 선녀들 하면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 아이언맨 이런 것도 그냥 세팅을 막 다 해줘야 되잖아. 인물 그려줘야 되잖아. 근데 누구 하면 그냥 딱 알아? 아, 제갈량 이러면 딱 알지, 그지? 아, 항우 이러면 딱 알아. 그런 존재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설명이 필요가 없거든. 서사가 필요가 없어. 뭔 아이언맨이야. 필요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런 존재들이 나와서 싸우는 거야. 이 마계에 대항해서 싸우는 거야. 근데 사실은 마계가 힘이 되게 셀 거 아니에요. 이 마계의 아내, 이 와이프는 어떤 존재냐면 치마폭이 그냥 훅 해가지고 사람을 다 덮어버렸어. 한 1,000만 명 정도 된 사람을 덮어버렸어요. 군사들을. 그러니까 군사들이 안 나와. 이 치마폭에 쌓여서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잖아. 애들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가가지고 누구를 가서 도움을 청하냐면 석가모니한테 가서 도움을 청해. 석가모니 여기 있고 열애보살 있고 관음보살 막 있고 하는데 가서 도와주세요. 군사를 좀 내려주세요. 얘네들이 안 나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옆에 관음보살이 나는 남자들의 벗은 몸은 보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얘네들은 그 음양의 조화로 인해서 쾌락을 누리고 있어. 지금 치마폭에 쌓여있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쾌락을 누리고 있어. 얘네들이 즐거워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거기 안 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듣고 있었던 옆에 비구니들 이렇게 막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승려들이잖아.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듣고 그래? 그게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갑자기 저는 갈래요. 저는 내려가서 그 줄기와 넝쿨이 될지언정 이게 남근 여근이거든. 그게 될지언정 저는 갈래요. 가서 남녀간의 정욕을 한번 누려볼래요. 하면서 가버려요. 그런 장면이 왜 나오는 걸까? 사실 이런 장면이 재미를 위한 요소도 있긴 하겠지만 참 재밌잖아.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 작가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정욕. 이게 세상의 이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 석가모니께서 군사를 내려주셔서 탁 이제 이 대군을 마계 대군을 쳐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겼어. 천계가 이겼어. 천계가 이겨서 고작 얻는다는 게 사실은 뭐야? 이 결혼이야. 이 결혼이야. 그래서 결혼을 잘하는 거야. 후토 부인이 좌중에 청하는 거야. 오늘은 하늘과 사람이 결혼하는 날이니까 얘들아 많이 먹어. 얘들아 맛있는 거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그리고 유신아 잘 들어봐. 하늘이 영우호거를 3월에 내는 문제를 결정할 때 내가 다 했어. 이게 뭐야? 지금 생색 내는 거지. 생색. 아 그렇습니까? 저는 평범한 재주로 그릇되이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겸손하네. 그죠? 그리고 이 지배인이 참 겸손해. 그 부인이 이제 가기 전에 효렴아 너 아내한테 잘해라. 잘해. 그리고 이제 향랑이한테는, 엄마 갈게. 엄마 갈게. 안녕. 이러고 막 가요. 그러니까 이제 향랑 부부가 감사하고요. 향랑은 너무 슬프지만, 엄마 안녕.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뿐이고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1권 얘기 다 했고, 2권 얘기 다 했어. 천군과 마군 막 싸우는 거 있었잖아. 이제 3권 얘기 들어봐. 이 천개 마개 싸우는 거, 요거 이제 공간적인 배경이 천개 마개로 확장된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환상의 세계도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역사적 지식이 또 엄청나요. 그걸 또 자랑해야 되거든. 김유신, 애초에 이 사람을 캐스팅한 거 자체가 이걸 말하기 위해서인 거잖아. 그러면 누구의 입장에서 누구랑 싸워? 신라의 입장에서 백제랑 싸우고요. 신라의 입장에서 또 누구? 고구려랑 싸우고요. 그리고 사실은 당나라가 신라보다 살짝 좀 급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백제의 맨 마지막 왕이라고 알려진 의자왕. 이 의자왕이 실제로는 아니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방탕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사안일하게 그 백제 강을 지키고 있는 적용, 붉은 용, 그 붉은 용의 힘에만 다 의존을 하는 사람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는 누워가지고 있다가 그냥 막 여자들 불러서 궁녀, 삼천궁녀 불러가지고 그냥 환하게 파티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야, 항상. 근데 그렇게 파티하고 있는데 정룡을 어떻게, 얘를 어떻게 깨부술까? 근데 애초에 누구 연합군? 나당 연합군이잖아. 그러면 그 당나라에 누가 가서 얘기해? 아, 당나라에 효렴이가 가서 얘기해. 그 효렴이는 대아찬이라는 직급이 있거든, 이제는. 그러면 대아찬 직급이 효렴이를 누가 얘기한 거야? 누가 가라 그런 거야? 향랑이가 가라 그런 거야. 향랑이가 뒤에서 효렴이 조종한 거야. 갔다 와.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이제 당나라를 데리고 왔죠. 백제의 이 정룡을 어떻게 없앨 거야? 그지? 어떻게 없앨까? 여보, 어떻게 없앨까? 그거는 백마로 없애면 돼. 정룡은 백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미끼를 삼아봐. 그래서 백마를 잠그는 거야. 담궈가지고는 이 정룡이 백마를 탁 잡아먹게 만드는 거야. 잡혔잖아. 약간 낚시하듯이 잡혔잖아. 어이구, 월척이네 잡혔잖아요. 그러면 이 정룡을 갖다가 신라의 군사들은 식물이라고 안 먹었어. 뭐 먹는다고요? 누가 먹냐면, 요 물고기 맛있겠네 하는, 요거 잉어탕 끓여 먹으면 되겠네 하는 당나라 사람들이 이걸 다 먹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배탈 나죠.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또 어떻게 되겠어? 여보, 배탈 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향락이가, 그걸 왜 먹어? 지렁이를 약으로 쓰면 돼. 하고, 얘는 의술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뭐 천문에도 그냥 다 능통한 사람이야. 세계관 최강자, 먼치키냐. 그렇기 때문에 그 지렁이 먹으면 돼 해가지고 살려줘요. 어쨌든 백제도 쳐부셨죠. 이제 고구려도 너무 손쉽게 당나라랑 손잡아서 고구려도 무너뜨리고 막 하는 거야. 그 과정 다 누가 한다고? 다 효렴이가 한다고? 아니, 다 누가 한다고? 다 향랑이가 한다고. 왜냐면 세계관 최강 미소녀가 됐으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그 미소녀로서의 향랑설화는 사실 누구의 욕망을 투영한 거다? 지금 김소행 아저씨 본인 스스로의 욕망을 투영한 거다. 그죠? 연희소설은 아까 뭐였어? 역사적인 사실의 상상력을 가미한 거였어. 군담소설. 계속 싸우는 얘기. 그래서 누가 이긴다고. 그죠? 그게 상상력을 덧붙여서 구성하는 장르였고요. 향랑이 환생하고 외적 물리치고 삼국통일의 대업에 기여하는 대소사시니까 진짜 어벤져스 왜 보냐? 소리가 절로 나오지? 그죠? 그래서 작가가 환상적인 성격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사람과 의리, 여성의 능력과 가능성, 그리고 인간의 운명에 대한 성찰. 그 인간의 운명을 세계관 최강자가 만들어감. 또 순절 열녀에 대해서 유불도적인 관점이 이렇게 녹아들어가 있다는 점.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출제가 가능한 지점이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전투. 이미 출제가 된 지점 자체는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천상회의 전에 향락이가 옥황선지한테 가서 딜하는 거. 효렴한테 내려와서 딜하는 거. 요런 건 이미 출제가 됐기 때문에 2009학년도에 출제됐기 때문에 3월 학평 한번 찾아서 풀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만약에 출제가 될 게 있으면 신라가 요 백제를 어떻게 이겼는지 누구의 힘으로? 향랑의 힘으로. 그지? 아까 마의 그 치마폭 장면, 그 충격적이었던 장면, 그것도 하나 기억할 만한 장면이 되겠고요. 강조하고 싶었던 주제의식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면은 사만수교. 너무 대작이지만 여기까지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